YTN 노조는 최남수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월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YTN 문제가 무엇인지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인데 네. YTN만 뭐 24시간 보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네. YTN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네. KBS나 MBC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접하는 경우도 많고 네. 예. 또 언론도 보도를 많이 해서 어떤 문제인지 대충 이해하시는 분들도 YTN은 무슨 문제고 최남수 사장의 문제는 뭔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오늘 최남수 사장 개인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최남수 사장의 뭐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적들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지금 노조와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냥 YTN이라는 방송사가 준 공영 방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방송사가 하루 종일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국민에게 적절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가, 좋은 방송사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날카로웠어요. YTN 보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다는 것은 이제 민원연은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니까 예, 그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볼 때, 결과로 볼 때 YTN은 그러면 이런 파업이 사실은 YTN 문제는 YTN 노조 가 가장 정확하게 알겠는데 지금은 최남수 사장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거의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그 이전에 YTN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YTN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6개월 정도 YTN과 연합뉴스 TV의 저녁 종합뉴스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저녁 종합뉴스랑 같이 비교해서 보고서를 내본 적이 있어요. 네.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때 당시 내린 결론이 종편이나 MBC에 비해서 이건 MBC. 예전 MBC. 과거의 MBC에 비해서는 그래도 YTN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더라.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 보도는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 대비 너무 본전 뽑기가 어려운 것이 YTN 그렇군요. 감시였어요. 종편은 사실은 뭐 하루에 금강이죠, 금강.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문제를 터뜨리는데 YTN은 그렇게 종편처럼 극단적으로 편향된 문제점을 찾기는 그렇게 노골적인 보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은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이게 그리고 국민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게 YTN은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하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타사 뉴스와 YTN 뉴스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냥 기계적 균형만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보도를 통해서는 JTBC 보도를 보는 것처럼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딱 반반의 의견, 계속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반의 이야기들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뉴스가 정말 해야 되는 의제 설정 기능이나 철학, 무엇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무미, 무취한 보도다. 저는 그것이 YTN의 보도 철학일 수도 있어요. 네네. 보도 철학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니터링을 뉴스를 이제 거의 매일 하게 되니까. 근데 YTN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의제 설정입니다. 어떤 뉴스를 어떤 각도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하고 뉴스를 다루느냐. 그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양쪽을 다 같이 보도하느냐. 양쪽 뭐 여야든 진보 보수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 의제 설정이 기본적으로 틀어져 있죠. 보수가 설정한 의제를 뉴스에 꼭지로 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근 사례를 제가 하나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부터가 저는 틀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그 이야기가 단적으로 지금 현재 YTN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1월 18일 YTN 뉴스통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트로 그 영상이었어요.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MB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거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했죠. 이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MB 관련된 보도 앞에 붙는 인트로 영상이거든요. 근데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어디서 분양을 해 하면서 격렬히 이제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MB 측이 그 사과하는 장면을 인사를 하는 목례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외침과 유가족 노건호 씨에게 목례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에게 노건호 씨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상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이제 그 영상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MB 수사 내용을 쭉쭉쭉 자막으로 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막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이렇게 자막을 써줍니다. 거꾸로 돌아간 역사의 수레바퀴, MB 조여오는 검찰 수사라는 자막도 씁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정치보복이다. 이 얘기를 영상 하나에 1분짜리 영상에 엄청 잘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다를 그렇죠. YTN이 본인들의 아나운서의 입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데 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보수 정당이 딱 요 프레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 영상을 논평 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 영상을 관련 보도 앞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보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프레임이 딱 그렇게 짜져버린 거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에요. 네. 실제로는. 그렇죠. 측근들인데 요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제 설정부터 보수 편향이다. 네.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쪽 목소리와 저쪽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담는데 지금 이런 의제 설정을 해놓고 이미 인상을 그렇게 받은 이후에 양쪽의 주장을 들으니까 여론조사할 때 만약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의제 설정을 틀어놓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게다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두 꼭지의 보도를 전하는데 그게 하나는 청와대 입장, 하나는 MB 측 입장 이렇게 전해주고 끝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뉴스통 전체 방송에서 진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비리가 무엇인지 그날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40억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연결식 장면을 보여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 다음에 양쪽이 보복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계적 균형은 지켜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맨 앞에 의제 설정 프레임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 본질을 전달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전 이건 명백한 그 편파적인 보도다. 이건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프레임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대부분이 식입니다. 이렇게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양쪽의 균형을 지켰다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만 이런 보도가 뭐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리는 문제 또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화제 나면은 의제 설정을 일단 보수가 설정하고 공격하는 포인트로 딱 잡아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싸우냐를 보여주는 의제 설정 기능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프레임이 아무튼 왜곡된 상태에서 기계적 균형만 맞춰버리니까 본질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안의 중요성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양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건 합니다. YTN은. 맞아요. 그래서 종편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보도 후에 뭐가 나오냐면 토크가 나와요. 예, 토크를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결정해 줍니다. 예. 어떻게 생각할지 방향을. 예. 그 YTN이 그 종편처럼 시사 토크쇼를 많이 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데 뉴스 속 곳곳에 종편과 같은 모양새로 패널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YTN에 출연하는 패널의 성향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라는 제보를 많이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이상하진 않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전보다. 최근에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점은 YTN 구성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 노조 산하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2016년 12월 말일, 12월 29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였죠. 이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YTN에 출연한 정치평론가의 성향이 지나치게 여당인 새누리당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정치평론가를 모두 출연한 분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644회 중에서 253회로 새누리당 관련된 분들이 가장 많았다. 라는 것이고 중도 성향, 새누리당은 아니고 여당, 당시 여당, 중도 성향이 207회, 그리고 당시 야당 성향이 184회 순이었는데요. 이게 보면 야당 성향이 지금 민주당 성향인 거죠. 네네, 그렇죠. YTN 노조가 말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성향 평론가의 출연 횟수가 여당 성향 평론가의 70% 수준에 머문다. 이것은 지나치다. 단순한 허용 오차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경우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 출연한 것이 12번인데 그 같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출연 횟수는 8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로 볼 수 있는 인물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교묘한 건데요. 예. 예, 교묘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제설정 이것이 만약에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니라 네. 시사 평론을 하는 것이면 또 다릅니다. 네, 그렇죠. 예, 종편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예 정하고 가거든요. 네. 우리는 보수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하고 가기는 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종편이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채널이고 그래서 감안하고 보는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YTN은 분명히 기계적으로 최소한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가운데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한 다음에 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제 설정 안에서 틀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토크에서 이렇게 한쪽이 몰리는 패널들이 그렇죠.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게 맞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네. 심지어는요. 최근에 종편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재승인 이후에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편은 오히려 패널이 덜 편향적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YTN은 최근 거를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올해 1월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YTN에 가장 주요한 그 저녁 프로그램이 있어요. 뉴스나이트라고 밤 10시에 방송되는 방송인데 이것에 출연하는 그 나이트 포커스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 토크죠 이게. 예. 그런데 6일간 나이트 포커스에 출연한 패널이 총 1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권을 대변하는 인물이 11명. 14명 중에 중립적 성향을 가진 분이 2분, 그리고 여당 성향은 1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2016년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편향적인 패널 배치를 하고 있다. 아닐 것 같은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YTN을 보고 있으면 뉴스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네. 네. 실제는 이래서 노조 내에서 계속 문제 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문제 발언을 하는 패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편에서만 그런 발언이 나오리라 오보막말 편파 그런 발언이 사실은 YTN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예를 들어서 최근 사례를 보면 1월 2일에 YTN 뉴스나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은행이 초등생 그림을 2018년 달력에 넣은 것을 가지고 종북 친정권 그림이다라면서 비판 많이 자유한국당이 비판했던 사안이 있었잖아요. 여론을 통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이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네. 인공기를 그렇죠. 그려놓는 시대가 됐다면서 비판했는데. 근데 이때 이날 출연했던 최직령 변호사라는 분이 이 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희 패널로도 잠깐 있었는데요. 예. 네. 그 앞에는 그냥 그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그냥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생이 그린 거 맞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송보송하게 생긴 베고니아가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김정일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꽃이 김일성화다라고 말하고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과연 초등학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촛불이 나오고 나라다운 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노란 리본을 형상화해서 세월호를 형상화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이고 경제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인데 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여한 듯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셨죠. 진짜 초등학생이 그린 게 맞는데 네네. 초등학생이 세월호도 형성하고 은행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김일성화도 형성하고 김정일화도 그래서 형성하고. 서울에서 조용필 씨 노래에도 나오는 베고니아 꽃이 이제 종북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베고니아 꽃이 종북꽃이라는 네, 얘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네.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이런 황당한 얘기가 YTN 전파를 탔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반박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4년 공모전에서 이때 당시에도 인공기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한 절반 가까이 나왔을걸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장관상을 받았어요. 남북 통일을 주제로 하라고 그러면 그릴 네. 수 있는 국기가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 아니면 인공기인데요. 그래서 예. 수상작의 절반 정도는 인공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반론이 전혀 안 나오고 일방적으로 완전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패널이 나왔다는 초등학교에까지 거죠. 네. 이 종북 사상이 스며들어서 초등학생이 김일성화를 그리고 있다 뭐 이런 네. 거죠. 김정일 꽃 참. 좀 아무튼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앞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네. 기계적으로 보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쪽 방향으로 쏠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이때 앵커가 잘 정리해주면 또 되잖아요. 네, 제가 근데 만약 있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셨을 텐데. 예. 근데 지금 YTN의 진행자도 사실은 심각하다. 종편 진행자 못지않다. 굉장히 편향적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1일에 오전 9시에 현성월 단장이 이제 왔죠. 그래서 21일, 22일 내내 YTN과 연합뉴스TV는 거의 그냥 현성월 TV였거든요. 근데 20일 YTN 뉴스큐라는 프로그램에서 앵커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뭐 패션에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저 옷을 입었을까요? 이런 질문은 워낙 흔한 이야기라서 생략하고요. 이날 패션을 넘어서서 현송월의 믹스커피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김대근 앵커가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달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패널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송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반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커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북한에서는 커피 한 잔이 며칠치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라면서 다시 한번 믹스커피에 대해서 또 화제를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현성월 단장이 아메리카노 시킨 것이 연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커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답변을 패널이 했어요. 북한의 경제 수준은 매우 낮다. 네네. 한마디로 북한을 못 사는데 네. 커피 맛을 알겠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맞습니다. 진행자의 그 질문도 네. 의제 설정 아래서 질문이 계속 나와요. 특히 그렇죠. 북한 관련 뉴스를 YTN에 다룰 때는 아주 집요하게 네. 보수 편향의 시각을 갖고 뉴스를 의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진행자가 그 답변을 계속 유도합니다. 네, 북한은 못 산다. 이 종편이 많이 하던 거잖아요. 네,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 소위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네. 어떤 계기가 될까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북한은 나쁘다라는 네. 전제하에 모든 질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앵커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고 부적절한 답변을 전혀 방향을 틀어주기는커녕 더 부적절한 질문을 계속. 수준은 저도 낮으니까 네, 할 말은 없는데요. 그거는 좀
제 말은 수준이 낮은 건 둘째치고 의도된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뉴스 속에서 애초에 설정된 의도대로 질문을 반복적으로 보수 편향으로 하죠. 네, 예. 그렇죠. 뉴스 진행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보수의 의제와 네. 보수의 방향성과 예. 보수의 문제의식 주장을 흡수하게 돼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분명히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건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요, 일단은. 네,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있어서는, 네. 이면에 깔려있는 편향성을 예.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예. 예.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예. 양지열 변호사도 YTN 토론 패널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는 MBC 땜빵으로 하던 예. 진행자의 생명이 끝났나요? 끝나가고 있나요?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곧 다시 저희 돌아올 거예요? 뉴스 공장에 나오죠. 예. 100만 번 좀 골려줄 생각입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예. 아니 가끔 안 나와서 참 그리웠어요. 근데 예. 다행히 잘렸다고 하니까요. 자, 그렇게 만약에 이걸 이제 이런 내용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형식으로는 다 요건을 지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묘하다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항상. 근데 사실 다 지킨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않았습니까? 늘 말하지만은 쟤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뉴스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똑같이 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보도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약간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보도에서 BBC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보도에서 일련의 시각이나 의견을 동일한 비율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BBC는 대신 적절한 비중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수 견해를 우세한 의견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가 진짜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밝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YTN 보도는 모든 것을 그냥 딱 반반 지키처럼 예를 보도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태극기 집회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네. 탄핵 찬성 여론이 80%였거든요. 네. 그때도 반반이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국정농단을 어떻게 반반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모든 것이 반반으로는 못하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YTN이 그 노력이 거의 이제 안 되고 있다. 그냥 반반의 함정에 빠져버렸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YTN이 자신들이 가진 보도 철학에 의해서 항상 반반이라고 하면 네. 모든 걸 그렇게 반반으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지난 한 9년 10년간은 크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반반으로 보도하는 것 같지만 의제 설정부터 방향 유도는 보수로 흘러왔다는 거죠. 항상. 그렇죠. 이게 반반도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반반이면 괜찮냐. 반반도 문제라고 하시는 거고. 그죠? 예. 아예. 그렇죠. 양쪽 다 똑같이 반반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문제죠. 예. 그거는 이제 언론이 비겁하다. 이거는 국민 눈가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겁하다. 반반은. 예. 이쪽은 8대2 꼭 비중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80%가 이쪽을 지지한다. 네. 그러면 8대2의 비중을 따라서 보도해 드리지 않느냐. 이 얘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정반대를 하더라도 때로는 네. 언론이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20%를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말씀하신 건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저는 네. 반반도 안 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반반인 척 한다. 이게 가장 큰. 그러네. 네. 예. 맞습니다. 반반인 척 한다.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근데 YTN 노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YTN 노조는 자신들의 보도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폐 YTN 안에 있던 오래된 네. 그 적폐 세력이 청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 사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현재 새 사장이 오히려 적폐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안고 가겠다라는 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렇게 거잖아요. 되어 있는 YTN을 새로운 사장이
개편하거나 네. 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되어왔던 그대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아니 예.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밝힌 거죠. YTN 구성원들은 일단은 노사 합의 파기 논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찬양 논란 그러니까 최 사장이 그렇게 했었죠.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찬양했었고 그리고 또 트위터 성추행 그 글을 써서 논란이 됐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YTN의 현재 편파 왜곡 논란이 최 사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최 사장은 지난 9년간 이뤄진 보도 파괴에 책임이 있는 보직 간부들의 인사 보류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책임을 물을 만한 대상인 네.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YTN 노조가 강하게 이제 요구하는 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YTN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보는 노정면 기자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퍼붓거나 뭐 보도국장 그 합의를 파기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YTN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YTN 경영진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노조의 파업이 가기 전에 YTN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대2에서 20%의 편을 들 수도 있어요. 네. 그 미디어사의 철학에 따라 혹은 보도 철학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건요.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실체적으로 그게 진실이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8로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도 진실이 20이면 20을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 네,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도 보도 채널에 외양을 띠고 있어서 예.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게 문제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네. 아예 이쪽은 80%의 편을 드는구나 생각하면 사람들이 감안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입니다. YTN에 관해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YTN 노조는 왜 파업하는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를 볼 때 YTN은 그러면 이런 파업이 사실은 YTN 문제는 YTN 노조가 가장 정확하게 알겠는데 지금은 최남수 사장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거의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그 이전에 YTN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YTN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6개월 정도 YTN과 연합뉴스 TV의 저녁 종합뉴스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저녁 종합뉴스랑 같이 비교해서 보고서를 내본 적이 있어요.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때 당시 내린 결론이 종편이나 MBC에 비해서 이건 예전 MBC. 과거의 MBC요. 에 비해서는 그래도 YTN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더라.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 보도는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 대비 너무 본전 뽑기가 어려운 것이 YTN은 그렇군요. 감시였어요. 종편은 사실은 뭐 하루에 금강이죠, 금강.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문제를 터뜨리는데 YTN은 그렇게 종편처럼 극단적으로 편향된 문제점을 찾기는 그렇게 노골적인 보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은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이게 그리고 국민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게 YTN은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하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YTN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1월 18일 YTN 뉴스통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트로 그 영상이었어요.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MB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거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했죠. 이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MB 관련된 보도 앞에 붙는 인트로 영상이거든요. 근데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어디서 분양을 해 하면서 격렬히 이제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MB 측이 그 사과하는 장면을 인사를 하는 목례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외침과 유가족 노건호 씨에게 목례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에게 노건호 씨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상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이제 그 영상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MB 수사 내용을 쭉쭉쭉 자막으로 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막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 자막을 써줍니다. 거꾸로 돌아간 역사의 수레바퀴, MB 조여오는 검찰 수사라는 자막도 씁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정치 보복이다. 이 얘기를 영상 하나에 1분짜리 영상에 엄청 잘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YTN 노조는 최남 수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월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YTN 문제가 무엇인지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인데 네. YTN만 뭐 24시간 보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네. YTN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네. KBS나 MBC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접하는 경우도 많고 네. 예. 또 언론도 보도를 많이 해서 어떤 문제인지 대충 이해하시는 분들도 YTN은 무슨 문제고 최남 수사장의 문제는 뭔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오늘 최남수 사장 개인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최남수 사장의 뭐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적들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지금 노조와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그냥 YTN이라는 방송사가 준 공영 방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방송사가 하루 종일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국민에게 적절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가, 좋은 방송사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날카로웠어요. YTN 보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다는 것은 이제 민원연은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니까 예, 그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다를 그렇죠. YTN이 본인들의 아나운서의 입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데 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보수 정당이 딱 요 프레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 영상을 논평 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 영상을 관련 보도 앞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네. 뒤에 이어지는 보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프레임이 딱 그렇게 짜져버린 거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에요. 네. 실제로는. 그렇죠. 측근들인데 요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제 설정부터 보수 편향이다. 네.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쪽 목소리와 저쪽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담는데 네. 지금 이런 의제 설정을 해놓고 이미 인상을 그렇게 받은 이후에 양쪽의 주장을 들으니까 네. 여론조사할 때 만약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의제 설정을 틀어놓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게다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두 꼭지의 보도를 전하는데 그게 하나는 청와대 입장, 하나는 MB 측 입장 네. 이렇게 전해주고 끝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뉴스통 전체 방송에서 진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비리가 무엇인지 그날 어떤 것들이 전달됐는 그러니까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 140억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그렇죠. 들어간다든가. 네. 그게 기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타사 뉴스와 YTN 뉴스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냥 기계적 균형만 잘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YTN 보도를 통해서는 JTBC 보도를 보는 것처럼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딱 반반의 의견, 계속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반의 이야기들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뉴스가 정말 해야 되는 의제 설정 기능이나 철학, 무엇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무미, 무취한 보도다. 저는 그것이 YTN의 보도 철학일 수도 있어요. 네네. 보도 철학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니터링을 뉴스를 이제 거의 매일 하게 되니까. 네. 근데 YTN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의제 설정입니다. 네. 어떤 뉴스를 어떤 각도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하고 네, 뉴스를 네. 다루느냐. 네. 그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양쪽을 다 같이 보도하느냐. 네. 양쪽 뭐 여야든 그렇죠. 진보 네. 보수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 의제 설정이 기본적으로 틀어져 있죠. 보수가 설정한 의제를 뉴스의 꼭지로 담는 경우가 그렇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예.
최근 사례를 제가 하나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부터가 저는 틀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그 이야기가 단적으로